친구들과 놀다 용변이 급해진 아이. 급한 김에 마을 으슥한 곳에서 일을 보다가 어디에선가 나타난 동네 강아지에게 고환을 물려 더 이상 산에 구실을 못하게 된 아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남자로서의 삶은 끝났지만 그에게 또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자도 그렇다고 여자도 아닌 조선 환관이라는 삶이다. 환관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 조건이다. 정자를 생산하는 고환은 반드시 없어야 하지만 그 외 어떠한 신체 장애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신체 조건이 왕과 왕의 여자들을 지키기 위한 조선 환관의 필수 조건이다. 조선 환관들의 입궁 시기는 8세 전후. 대부분 사고를 당해 고자가 된 이들이지만 예외는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가난한 아버지가 아들을 환관으로 보내기 위해 어린 아들의 고환을 명주실에 묶어 고자로 만들었으며 또 어떤 이는 아내가 투기를 해 홧김에 스스로 자기 것을 잘라버리고 환관이 되었다고 한다. 조선과는 달리 중국 환관은 대부분 궁형을 당하거나 자궁을 했다. 궁형은 죄인들의 성기를 도려내는 형벌인데 사기의 저자인 사마천이나 당나라 때 권세를 누린 환관들 대부분이 궁형을 당한 자들이다. 명나라 때는 스스로 자신의 고환과 성기를 자르는 자궁을 한 이들이 훨씬 많았다. 조선 환관은 고환만 없지만 중국 환관은 고환과 성기 모두 없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명나라, 청나라에는 창쯔라고 불리는 자궁 시술소가 있었다. 창쯔에서는 정부와 결탁한 전문 칼잡이 다오쯔장이 시술을 했다. 자궁 시술 현장을 목격한 영국인 선교사의 기록에 의하면 시술을 원하는 이가 시술대에 누우면 조수 한 명이 상체를 껴안고 다른 두 명이 좌우측 다리를 잡아 꼼짝 못하게 했다. 그 다음 다오쯔장이 시술대에 누운 이의 얼굴을 정면으로 내려다보면서 신중하게 물었다. 후회하는가 후회하지 않는가를 묻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면 재빨리 수술을 했다. 하지만 후회하는 기색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시술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거세를 받은 아이는 100일 만에 자신의 고환과 성기를 들고 건강하게 걸어 나왔는데 놀랍게도 시술 성공률이 아주 높았다고 한다. 조선에서는 자궁과 관련된 기록이 전혀 없지만 지금의 영등포 부근에 자궁을 시술하는 움막이 있었다고 구전되어진다. 비가 오고 천둥 치는 날에 시술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고통을 이기지 못해 지르는 울음소리와 신음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라고 했다. 자궁 시술소가 있었다는 것만 전해지지 누가 그 시술을 담당했는지 시술 방법은 어떠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자의든 타의든 거세를 했다고 해서 모두 환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1차 신체 검사와 구문 시험을 통해 선발된 어린 예비 환관들은
혹독한 2차 수련 과정을 거쳐야 했다. 어린 예비 환관들은 내시부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환관이 될 기본적인 소양을 쌓았다. 또 시도 때도 없이 고참 환관들에게 고문과 같은 인내력 시험을 받아야 했다. 왕과 왕의 가족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밀을 발설하지 않는 제목이 될 수 있느냐를 살피는 것이었다. 이런 수련 과정을 거쳐야만 드디어 조선의 환관이 될 수 있었다. 혹독한 선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남은 조선의 어린 환관은 90명 정도. 교육을 받는 어린 환관들은 환관으로서 지켜야 하는 원칙들을 몸소 익혀야 했다. 금기 사항을 어기기라도 하면 심한 체벌을 받았는데 그중 하나가 마늘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입냄새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마늘이 양기를 돋우는 음식이기에 더더욱 금지시켰던 것이다. 어린 환관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부였다. 학식이 없으면 왕을 잘 보좌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부를 많이 시켜 조선 환관은 학식이 높았다. 조선에서 어린 환관으로 지내는 기간은 대략 10여 년. 입궁해 10년이 지나야 정식 환관이 되었는데 그 전에 또다시 신체 검사를 받았다. 생활고를 해결하거나 권력을 노린 가짜 환관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수염이 나거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 이는 바로 탈락돼 출궁을 당했다. 예, 이제 거세를 하게 되면 결국 남성에 있어서 이제 남성 호르몬이 생성이 거의 중단된다고 봐야겠는데, 그건 이제 고환이라는 기간이 주된 기능 중에 하나가 남성 호르몬 만드는 그 어떤 그 내분비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남성 호르몬이 없어지면은 피부도 이제 얇아지는 여성화가 되고, 그렇게 매일 면도하던 사람도 면도를 안 하게 됩니다. 그 밖에 이제 그 단순한 피부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영향을 줘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남성적인 근육도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좀 진행이 되면은 우리가 골밀도라고 그러죠. 뼈의 그 튼튼한 정도도 골밀도도 떨어져서 쉽게 뭐 골절이 온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무엇보다도 성기능에도 큰 영향을 줘가지고 성생활을 잘하던 사람들 못하게 되고, 그리고 뭐 성욕이라든지 이런 것도 떨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또 이제 우리 그 뇌에도 영향을 줘서 기억력 감퇴라든지 방향 감각이 없어진다든지, 그리고 이제 감정을 조절하기가 좀 어려워진다든지 이런 일련의 우리 몸의 신체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조선 내시부의 최고 관직은 뭐니 해도 내시부 최고 수장이자 왕의 수라를 책임지는 상선이다. 왕이 먹는 음식은 왕의 안위와 직결되기 때문에 수라를 책임지는 상선은 권례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이었다. 상선이 되면 환관의 최고 품계인 종 2품을 받았는데 오늘날 차관급에 해당한다. 그 밑으로 정 3품부터 종 9품까지 모두 59명의 환관들이 관직을 받고 차별화된 업무를 받아 일을 했다. 또 관직을 받지 못한 환관과 환관 수업을 받는 어린 환관을 합해 평균적으로 300여 명이 조선의 궁궐에서 환관으로 일을 했다. 중국 환관의 규모는 명나라와 청나라가 확연히 차이를 보인다. 환관 정치라고 불리는 명나라 때에는 환관의 수가 10만 명 정도였으나
청나라는 명나라 환관의 폐회를 막기 위해 500~600명으로 한정시켰다. 명나라, 청나라 환관 중 최고의 권력을 가진 태감은 정사품의 벼슬을 받았다. 명나라 환관의 조직에는 특이한 임무를 받은 경사방 태감이 있다. 경사방 태감은 황제의 잠자리를 관리했다. 황제와 잠자리를 할 궁녀 선택과 교육은 물론 성교 시간까지 직접 관리했다. 정력을 높이는 기술까지 찾아내 황제에게 가르쳐줘 둘은 특별한 친밀감을 가졌다. 조선, 명나라, 청나라 환관들은 업무에 따라 근무 형태도 각각 달랐다. 대전 침실을 지키는 붙박이 환관은 궐 내에서 생활하며 교대 없이 하루 종일 왕을 보좌했으며 그 외 나머지 환관들은 출퇴근이 가능했다. 조선 환관은 월급을 받았다. 가장 낮은 월급이 쌀 9마리였으며 대전 상선은 쌀 한 석 1말, 콩 10마를 받아 정일품 관료보다 많이 받았다. 많은 월급과 벼슬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가난한 백성들은 아들을 고자로 만들어 환관으로 보냈던 것이다. 조선 환관들은 궐내에서는 절대 연애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궐에서 같이 지낸 궁녀와 친구 감정을 넘어 애정 관계로 발전하기도 했다. 세종 때 젊은 환관이 궁녀와 사랑에 빠졌다. 둘은 미래를 약속했지만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고 발각되어 참형을 당했다. 죄를 아무리 참혹하게 다뤄도 젊은 환관과 궁녀의 연애 사건은 조선 역사상 비일비재했다. 조선 환관은 명나라 청나라 환관들과 달리 거세할 때 고환만 제거하고 성기를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성생활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제 고환이 이제 그 절제하는 시기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만 안 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먹은 상태에서 고환을 절제한다면은 충분히 그 성생활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의 성기가 발달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고, 물론 이제 남성 양쪽 고환이 정상인 사람에 비해서 거세한 사람에 있어서는 발기력이 약해지고 뭐 발기부정 같은 현상이 많이 오죠. 그러나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특히 그 젊은 시절, 뭐 20대, 30대에는 양쪽 고환이 없어도 어느 정도의 성생활은 가능합니다. 조선 환관들 사이에서는 특이한 성생활법이 전해지는데 부부관계를 할 때 부인이 환관의 입을 천으로 동여맸다고 한다. 고환이 없어 사정이 안 돼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아내의 목덜미와 어깨를 물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들만의 방책인 것이다. 부부관계가 가능했다지만 원만치 못해 아내가 정조를 잃거나 이혼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다. 결혼을 하고 벼슬에 오르면 대부분의 조선 환관들은
대를 잇기 위해 양자를 들였다. 양자는 문중에서 고자가 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그 수가 많지 않아 처가나 다른 집안의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 양자를 들이면 환관들의 족보인 양세 계보에 올렸다. 양세 계보를 살펴보면 본관과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 성이 제각각이었다. 또 고향과 입양 시기, 궁궐에서 맡은 직무를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다. 현재 환관들의 족보인 양세 계보는 총 3권이 전해지는데 아마도 정치 소용돌이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족보만 전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환관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승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조선 환관들의 승진 제도는 비교적 체계적이었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험을 봤다. 1년에 4번 있는 승진 시험은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의 사서 중 한 권과 소학이나 삼강 행실도 중 한 권을 선택해 시험관이 지정한 곳을 읽고 해석하게 했다. 또 시험관이 지정한 2권 6곳을 모두 읽고 해석하면 시험이 영원히 면제되었으며 만 35세가 되면 학습 효과가 없다고 해 시험을 보지 않았다. 시험에 통과하면 근무 평정을 따졌다. 근무 평정은 상중하로 나누고 연달아 10번 상을 받으면 품계도 올라가고 벼슬도 받았다. 하지만 중이하를 연달아 3번 받으면 파직당하거나 출궁당하기도 했다. 승진을 해 품계가 오르고 권력의 맛을 본 환관이라면 가장 선망하는 자리가 바로 대전 환관이다. 대전 환관은 왕의 명령을 승정원에게 전하고 승정원에서 왕에게 전할 일이 있으면 꼭 대전 환관을 통해야 한다. 왕의 수족으로 왕의 입과 귀가 되는 자리라 가장 빠른 정보통이면서 권력의 핵심인 것이다. 신분제 사회에서 종 4품에 불과하지만 조정 관료들이 대전 환관의 눈치를 보기도 했으며 가진 유혹에 손을 뻗어 정보를 빼내기도 했다. 명나라에 환관 위충현이 있다면 조선에는 환관 박한종이 있었다. 박한종이 대전 환관인 승전색에 오른 곳은 중종 때다. 문정 왕후와 결탁해 인종이 죽고 명종이 즉위하면서 공신의 칭호를 얻고 권세를 누리기 시작했다. 문정 왕후와 명종의 비호 아래 지방의 특산물을 사사로이 걷어들여 재산을 축적하는 등 부귀 영화를 누렸다. 또 조정 대신의 업무까지 침범해 월권을 하기도 했다. 실수로 경복궁에 불을 내기도 했지만 겨우 관직을 내놓는 것에 그쳤다. 수십 년간 마음을 준 수족을 쉽게 잘라내지 못하는 왕의 마음. 그 마음을 꿰뚫는 능력으로 박한종은 종 2품까지로 한정되어 있는 원칙을 깨고 환관으로서 처음으로 종 1품까지 오르기도 했다. 철저한 신분제 사회에서 평민이나 천민들이 벼슬에 오르고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길이 바로 환관이었다. 이런 매력에 빠져 자신의 직분을 잊어버리는 환관들이 더러 있었다.
반면 왕의 비리를 보지 못해 목숨을 내걸고 직언을 했던 김처선, 김순손 등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낸 환관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선에서 파견된 환관이 중국 황제의 칙사로서 조선에 옵니다. 그래서 그중에 뭐 윤봉이라든가 정동이라고 하는 그런 환관들은 와서 자기 조국을 위해서 명나라에서 요구하는 많은 그 조공품의 물자를 축소시킨다든가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조선 왕조 실록과 같은 기록에 보면은 그분들이 그런 그 외교 현안을 쉽게 풀었던 그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은 참 나쁘게 하더라고요. 그것이 참 그 똑같은 국가에 대한 공을 세워도 환관이기 때문에 내시이기 때문에 그 기록을 남긴 그 사관들에 의해서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